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첫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영역,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처음으로 보시는 시험이죠. 그게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관련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도대체 우리가 이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잠깐 볼게요.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천가죠. 그렇죠? 그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유일한 대상은 바로 인간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인간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하실 사람들이잖아요. 현재 또 하시고 계신 분들이시고. 자,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떤 과정으로 발달되어지고, 인간에게 발생하는 부적응이나 역기능적인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계속 어떤 얘기를 공부해 볼 거냐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인간 발달이라는 얘기를 계속 공부해 볼 거예요. 인간 발달. 그렇죠? 자, 인간은 발달되어집니다. 바로 뒤에 가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인간이죠. 그래서 발달되어진다는 거죠. 그 발달함에 있어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인을 우리는 첫 번째가 유전, 두 번째가 환경이라고 합니다. 발달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뭐라고요? 유전과 환경. 다시 한번, 발달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 뭐라고요? 유전과 환경이다. 유전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나 또는 RNA와 같은 그런 유전자적 요소에 근거해서 내가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유전이란 건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를 먹고 노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요소들. 환경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유전이 인간 발달의 요인 원인 중에서 인간의 내적 요인. 무슨 요인이요? 내적 요인.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있다면 이 인간이 갖고 태어난 DNA, RNA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환경이란 거는 인간의 외적 요인, 바깥에서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넉넉한 가정 환경, 이런 데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좋은 여건에서 양육도 좋고요, 학습 환경도 좋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잘 발달되어질 거예요. 그런 외적 요인들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요 유전 부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의 유전적인 부분에 개입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무슨 과거 황우석 박사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DNA, RNA를 갖다 재조합을 해서 바꿔놓고 그런 일 못합니다. 자,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클라이언트 바깥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더불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바깥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지 체계들, 우리가 지지라는 말을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지지라는 건 뭐예요? 뭐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그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버텨주는 걸 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지 체계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제1장 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주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걸 성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각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인간은 각각 다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일란성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자라나면서의 변화 과정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 다름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우린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격.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요? 성격이 달라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성격이 어떻게 발달되어지는가,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한 것을 우리가 성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1장이 뭐죠? 인간 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이죠.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1장에서는 왜 인간은 다를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각각 다 다르지? 그 다름에 관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격이고, 그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어떻게 발달되어지지? 그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장이 사회환경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사회복사는 인간 발달의 두 가지 요소, 유전하고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고, 더 나아가서 클라이언트의 그런 긍정적인 지지체계들, 환경의 긍정적인 지지체계들을 개발해주고 보완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복지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회환경에 관한 주요 이론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클라이언트를 바깥에 있는 그 환경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사가 그 환경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그 환경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한 지지체계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걸 공부하게 될 건데 이걸 일반적으로 체계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전생의 발달의 통합적 이해입니다. 이 전생의 발달의 통합적 이해는 뭘 공부하냐면 성격 이론에서는 각 인간의 다름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 전생의 발달의 통합적 이해에서는 사람마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공통점. 자, 공통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아기 때는 태어날 때 앵앵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이러고 인사하면서 태어난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다 앵앵 울면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영아기를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친 다음에 노년기를 거치고 모든 인간들이 다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뭐죠? 공통점이죠. 공통점. 자, 우린 뭘 공부할 거냐면 이 전생의 발달의 통합적 이해에서 사람들의 공통점,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 이 코스대로 발달되어진다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격 이론에서는 다름을 공부한다면 이 통합적 이해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이 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 발달 과정 중에 발생하는 현상들, 이 현상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이렇게 총 3가지 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다. 3덩어리로.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1급 시험 총 25문제를 보게 될 텐데 인간 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 우리 성격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통 한 10문제 정도, 최대 12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어져요. 우리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생의 발달의 통합적 이해에서 각각의 발달 단계별로 한 문제씩, 태아기 때 하나, 영아기 때 하나, 그 다음에 유아기 때 하나, 아동기 때 하나, 청소년기 때 하나, 청년기 때 하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년기죠. 장년기 때 하나, 노년기 때 하나. 이래서 보통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이 사회환경에 관한 주요 이론, 이 체계 이론 쪽에서 출제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장 부분을 잘 공부해 두셔야 한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이 과정을 열심히 밟아볼 건데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강의와 교재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강의, 교재 바깥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강의와 교재만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실천가로서의 기본적인 인간에 관한 지식, 소양을 만드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할 거예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